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어요. 일주일이 금방 간 이유는 시장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을 갖다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각종 뭐 고용 지표, PC, CPI 뭐 이런 지표들이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또 장이 조정을 또 들어오는 바람에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그니피센트 7,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각자 좀 다르죠. 어떤 경우에서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참 아마 박자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딱 하나는 결론이 나게 됐죠. 지금은 주가가 나름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FOMC가 남아있죠. 4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5월 1일, 2일 되겠죠. 그때 나오는 뉴스가 아마 최근에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마지막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계속 들쭉날쭉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방으로 내려온 다음에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즉, 남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선택,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2개 정도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2개 실패한 종목을 갖다가 버릴 때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2개, 3개를 가지고 이 안 좋은 거 2개를 갖다가 정리해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5개가 남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5개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말입니다. 이 안 좋은 거 2개를 손절을 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만, 좋은 걸 갖다가 2, 3개를 버리면서 같이 내 장부를 깨끗하게 플러스나 이분파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부분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같이 정리를 할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그날 나의 당일날 일일 장부는 플러스나 이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에서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종목을 샀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10가지가 다 나쁜 종목이어서 매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0개는 다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식 10개가 다 똑같은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좋은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땐 같이 정리해서 내가 좋은 것만 남겨버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애정이라고 할까? 안타까워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들을 모두가 플러스가 나길 바란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 어떠한 투자의 달인도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워런 버핏인데요.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봐도요, 200%, 300%난 주식이 나머지 마이너스 50%난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커버링해서 수익화시켰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경해 나가는 것들이죠. 좀 진행을 하다가 내가 좀 잘못 선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른 좋은 것하고 같이 정리하는 거죠. 내가 플러스가 나타나는 날 안 좋은 놈도 정리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난 걸 정리했는데 플러스가 나는 것한테 빠르빠르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그 계좌를 갖다가 캐시 밸류를 좀 높여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5월달이 다가올 텐데요. 이번 5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하고는 좀 진도가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8일까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월 1일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니까 5월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 상당히 좋겠다. 저도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신규 종목을 자꾸 리포트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4월 달에 제가 충분히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드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십시오. 그럼 만약에 종목을 좀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규 종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도 나가볼 텐데요. 좋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은 관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칩셋 미디어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1분기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선스 계약 부분이 당연히 뒤로 좀 밀려나가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뭡니까?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쪽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방으로 내려왔다.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실적도 좀 예상치보다는 안 좋긴 했지만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이 분야가 좋지 않았다. 근데 이 분야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신제품들이 계속 내야 되고 신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2분기, 3분기 진행되면서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어떻게 론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1분기는 좀 비수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때 실적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실적이 날 때, 그 다음에 실적이 그 다음부터 개선이 높이 나타날 때 주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최근에 좀 더 주가가 눌린 점은 그 매크로 지표의 악화다라는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신규 계약 건수라든지 앞으로 글쎄요, 빅 컨트랙트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큰 라이선스 계약들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예상치들은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일본 알사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거라 저 부분은 저는 굳이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 기존 고객사 NXP하고 TI 등에서 신규 계약 나오는 거하고 중국 호라이즌 관련돼서 또 신규 계약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괜찮게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사실은 영상 관련된 TPU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뭐 빠뜨리고 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것도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AI가 있고 그다음에 TPU, NPU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또 영상 솔루션만큼은 상당히 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많이 보시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그냥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찍는 화질보다 더 훨씬 더 개선된 화질을 제공하는 것들이죠. 넷플릭스 초기에 보면은 화질이 처음엔 안 좋았다 갑자기 선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어요. 과거의 영상에 좀 영상의 화질이 안 좋은 걸 좀 더 고해상도나 깔끔한 것을 정리해 주거나 또 영상의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걸러주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글쎄요 거리나 입체감을 가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고 딥러닝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런 영상 IP를 제공하는 회사가 집샘 미디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좀 믿음이 있으면 쌀 때는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이 기본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어그룹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게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를 상당히 크게 잡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맞는 것 같아요. 저평가는 맞습니다. 동종 업종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그런데 특히 여러분 좀 보실 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밸류에이션 부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 한 PER 부분 한번 보실래요? 예,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4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면 아주 그래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부분도 사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주가가 눌렸지만 또 반등하는 것들은 또 뭐 브라보하게 멋있게 또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실적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 개선되는 부분들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2, 3, 4분기가 괜찮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예, 크게 뒤지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지난해 정도만큼의 주가는 그럼 주가는 하방에서 어느 정도 상방 거기다가 조금 시장에서 좀 따라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온다고 하면 충분히 리바운딩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깔아주고, 라이센스가 신규 매출을 계속 증가되고, 라이센스 이후에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 1년 정도 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성장 부분은 계속해서 지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야, 언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 여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를 먼저 띄워놨습니다. 왜 생뚱맞게 칩셋 미디어 차트는 띄워놓지 않고 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데 피어 그룹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터져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 상승 구간에는 아마 칩셋 미디어도 같이 상승을 같이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고, 자, 오프레치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그 1월달 초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2월달부터 한 달 동안 또 주가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좀 보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파형상으로도 보세요.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런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자, 칩셋 미디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해, 그죠? 네,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여기 2월달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말입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업이익과 내용, 물론 성장성 부분은 별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내용 부분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만 제외해 놓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때가 되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말씀드린 구간은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했는데 트레이딩이면 알아서 치고 빠지고 하셔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이 들어왔다. 근데 222동 평균선 아래단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구간부터는 쫄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222동 평균선보다 낮게 들어오면 그렇게 두려워할 구간들은 없다. 왜 정상적으로 실적이 YY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222동평균선 아래 구간은 특별히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만 원 정도 들어오면 저는 스트롱 바이를 좀 진행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럴 땐 좋은 거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건 우리가 가급적이면 제가 27,500원 정도에 아마 매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27,000원이나 뭐 이 정도 구간이겠죠. 그러면 조금 낮춰서 적어도 한 지금 221평 일단 25,000원 언더로만 잡아두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오늘 처음 이 설명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신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에서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오는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하는 날이 가장 낮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실적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매일 주총 발표가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구간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다음 분기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은 발표하는 날부터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예, 5월 중순쯤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굳이 덤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하방에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예, 지수도 계속 조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 특히 이제 좀 급락을 한 관계로 제가 볼 땐 자리 잡힐 때 빨리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는데 그 부분 언저리가 주가상으로 한 2만 원짜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실 때는 25,000원 아래쪽으로 조정해 주시는 거고 신규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5월 중순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투자하신 분이 분명히 글쎄요 보유하셨으니까 궁금해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포인트를 조금 또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는 항상 내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물렸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복수전까지 꿈꾸고 들어가시는 거죠. 내 물량을 풀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홀드하고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종목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분명히 이 종목도 반등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 우리가 원하는 27,500원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 좋은 거 있을 때 반등이 올라올 때 커버링은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요. 자, 커버링 구간이 27,500원 구간입니다. 커버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고려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중국 매출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중국 러시아 매출이 좀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지금 상태가 좋진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여러분들 이 리포트 드리고 지난해가 아니군요. 연초에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좀 크게 왔을 때 수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덴티움 잘 안 보시긴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상에서 이런 것들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관심 있다면 한 번 더 보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좀 봐야 되는 건 DNTM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대주주죠. 정성민 대표. 그리고 자기 주식, 회사가 보유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 특수관계까지 하게 되면 전체 주식의 40%,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하면 50%잖아.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19%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죠. 웬만해서 그렇게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전체의 50%는 무조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50%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다. 유통 주식수가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주가에 대한 차익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게 이 기타 30%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형국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들에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땐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동되는 그 상황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포지션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적어도 20, 30% 업사이드로 올라가야죠.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는 것들인데, 자, 글쎄, 제가 볼 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뭐 글쎄요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진 건 틀림이 없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올해 괜찮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5%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지 실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 지난해 우리가 수익을 좀 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왔으니까 이때 수익이 갑자기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는 다 시장에서 봐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이 아니고 실적만 잘 나오고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오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20, 3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도 발휘한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난해 올라가는 부분은 지지부진한 관계로 이런 관계도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중국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중국 매출 전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분 보면 꾸준히 분기별로 갈 때 개선이 된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가장 안 좋은 구간은 바로 지금 1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분기 지금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분기가 안 좋은 건데 그럼 지금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의 업사이드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Y 대비해서 성장률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건 지금 OP 마진 같은 경우가 32%에서 35%요 사이에서 계속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면서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조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저 윗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략하진 않을 겁니다.
왜 공략을 합니까? 굳이 제가 공략하는 포인트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221 이동평은 아랫단 이 구간이 있을 때 매수를 한다. 여기서부터 평균 매수 단가 적정하게 조절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아래쪽에 들어오면 상당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종목 고민을 할 때는 항상 전략을 해놓는데 만약에 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포트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도달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안 사면 되지 뭘 걱정입니까? 뭐 이거 못 살면 우리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나타날 것 같아요. 크게 눌리진 않을 것 같고 바로 이 자리 같습니다. 왜냐면 YY도 성장하니까 지난해 우리가 수익 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월 달에 수익 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인데 이런 개념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와 실적이 크게 개선될 때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서 3월 달 가는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뭐에 관계가 있는 거냐면 YY 대비 성장성에 대해서 저거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랫단에서 윗단으로 220 윗단으로 오르면 눌린다. 라는 부분 이야기 드렸고 수렴하는 구간이 어디다? 자, 221, 61, 121이 다 보이니까 일봉이 조금 눌릴 겁니다. 이 구간까지. 그래서 저는 12만원 초반이나 12만원 중반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저는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종목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도달되지 않아요. 그럼 안 사요. 그런데 덤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변하긴 하지만 이거 원래 이 가격의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좀 잡아줘야겠네라고 해서 33,000원 정도에서 매수 쿨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000원보다 더 내려가면 더 사지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뭐 더 좋은 거 나타날 때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땐 지금 덤비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5월 말 이 정도쯤에 타겟을 좀 잡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상으로는 12만 5천 원 언더 이 구간이 상당히 리즈너블한 투자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고민해 보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종목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만약 이런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전략이나 내용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멋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